네, 오늘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핵심적이었나요? 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기금운용위원회인데요. 네. 기금운용위원회를 지금은 비상설이고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가입자 대표가 오시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네. 상설화하는 것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금운용 조직이 이제 지금 공단 내 한 부서일 뿐입니다. 네. 네, 500조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공단 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봐서 네. 이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 그것이 주요 내용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논의된 이 내용들이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실제로 개편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상관없겠습니까? 일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아마 네.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복지부와 기재부, 정부 부처 협의, 그다음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 이런 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오늘 처음 발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 이 규모가요, 세계 3대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네. 도대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올 연말이면 500조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2024년에는 1000조가 되고요. 네. 그리고 2043년 되면 2500조 됩니다. 2,500조. 네. 네,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지금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금 운용 효율화에 따른 수익률 제고에 따른 기금의 증식뿐만 아니라 보험료 올리는 인상의 압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말씀 듣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로 가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든다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생산 인력은 더 줄고. 근데 국민연금은 그러면 이 불입하는 납입자가 줄어들 텐데 2024년에 2배, 2043년에는 또 이게 2.5배. 왜 이렇게 커지나요? 2043년에 2,500조가 됩니다. 네네. 현재는 500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00조고 2024년에 1000조. 그럼 5배 많아지는 거네요. 네. 네네.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수익률 때문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도입된 지가 지금 88년부터니까 네. 아직 수급자가 많지가 않은데요. 네. 보험료 납부하는 분만 많으시고. 네네. 그래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납부하는 분들이 계속 보험료만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액이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액이 쌓여서 그렇다. 네. 자, 박사님, 세계 3대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 국민연금이 고갈될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지금 급여는 안 받고 납부만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납부에 대한 급여 수준을 너무 높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험료 9%를 내고 계시는데 많은 네. 분들이 거기에 대한 소득 대체율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70%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막 은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 생애 평균의 한 70%까지를 준다고 했는데 네. 9%를 내면 그보다 사실은 민간보험이고 그러면 한 30% 밑으로 한 27%밖에 사실 보장을 못 하거든요. 네. 생애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 70%도 약속하고 60%도 약속하고 50%에서 지금 40%로 내려오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험료 내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약속을 해서 지금 이전의 부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자, 박사님, 우리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만 잘해도 재정 안정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운용을 잘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대가 보험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지금 베이비부모나 그 이전 세대가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보험료를 낮게 부과받은 분들이고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그분들한테 보험료 인상의 압박을 줄여주는 것은 기금 운용을 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익률을 한 1% 정도만 올려도 네.
보험료 압박을 한 뭐 2% 내외로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이 운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운용상에 뭐가 문제인 건가요? 예, 운용상에 지금 기금이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뭐 한 50조 규모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던 그냥 자문회의나 뭐 이런 시절에 그 만들어진 의사결정 체계, 네. 그다음에 기금운용 조직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다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현재 뭐 가입자 단체에서 직접 참여하시고 당연직 공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뭐 밑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그저 심의하는 정도이고 그리고 상서라도 안 돼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5-5번 만나고 한 번에 2시간 정도 회의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500조 자산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문제가 크고요. 그다음에 책임성 독립성도 지금은 결여돼 있습니다. 지금도 기금 운영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창설을 하고 민간 전문가로 대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이해시키는 체계가 필요하고 운영 조직도 공단의 한 개 부서가 운영하려면 기금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박사님 50조 수준의 그냥 인적 자원과 제도를 그냥 쓰고 있다 보니까 500조 규모에서 책임성, 전문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상설화하고 혹은 공사로 이제 분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데 한쪽에서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수익성이 중요하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전문가가 네. 필요한 거고요. 네. 지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도 기금운용위원들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자산 규모와 자산 배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기금이 평균적으로 자산 배분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정도가 위험의 정도인데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 평균치와 다른지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도 전문가가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평균과 다르기 때문에 평균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안전성 차원에서 점검하는 그 부분에 있어도 전문가의 눈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 그 주어진 위험 하에서 그다음에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 부분도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전문가가 수익률만 쫓고 위험을 더 쫓는 게 아니고 네. 주어진 위험 내에서 우리가 못 찾고 있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찾아보는 거 네. 그것이 이제 전문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지금 민간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해서 책임성과 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미래 세대에게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국가 재정 문제가 워낙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툭 하면 연기금 투자 공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정부 위원들이 4분인가 5분인가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법으로 지금 법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위원이 많다 보면 네. 당연히 그 정부의 좀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네. 높죠. 이해관계와 입김이요. 네. 네, 입김이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민간위원들이 한다면 네. 부처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위원이 한다면 그분들은 뭐 부처 이해관계로부터 많이 독립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위원회를 운영공사로 떼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짧게요, 박사님. 네. 국민연금공단의 최광 이사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사장님은 뭐 자기 조직이 뭐 분리된다든지 이런 걸 싫어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공단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조직이 없어지거나 뭐 분리된다는 거는.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사장님이 뭐 사람만 추천한다 그러면 된다고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프로구단하고 실업야구 팀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을 충원하되 실업야구 팀에 네. 충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를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사화해야만 좋은 사람이 온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종욱 박사였습니다.